첫째 아들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? 아직 아빠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은근히 아버지들이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옛날에 보면은 장자들이 재산을 반이나 가져왔잖아요.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.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봐요. 왜 합당하다고 보냐면 우선은 그러면은 장녀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. 그럼 장녀도 저는 많이 받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진짜 첫째는 많은 걸 희생해요. 그러니까 동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첫째는 3명이나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요.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시킨 심부름들을 많이 하게 돼요. 가장 이제 뛰어나니까, 나이가 많으니까. 그래서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, 그리고 때로는 엄마 아빠 대리 역할도 하고, 청소도 제일 열심히 하고, 그래서 희생하는 게 많고 책임감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사회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은 다 많아봐야 한 2명이잖아요. 근데 그때도 사실 형아의 역할이 좀 있어요. 동생도 제가 참 동생을 좋아하고 동생이 듬직해요. 근데 동생도 뭐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가끔 해요. 그래도 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형밖에 없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첫째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. 분명히 아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고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첫째에 대해서 내가 재산이 있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둘째, 셋째는 서운하겠지만 첫째는 진짜 많이 고생을 해요. 근데 이쁜 거는 솔직히 막둥이가 제일 이뻐요. 너무 귀여워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여워요. 보면은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와요. 요즘에 보면은. 그래서 애를 계속 낳는구나 그래요. 근데 처음에는 이런 감정을 힘들어서 못 느꼈고 첫째 때는 너무 힘들었고 둘째 때도 진짜 극으로 힘들었고 셋째 때부터 이제 약간 상병된 느낌. 그래서 훈련이 돼가지고 좀 덜 힘들었거든요. 와이프는 요즘에도 힘들죠. 와이프 힘들어요. 여자들이 진짜 힘들어요. 인정해줘야 돼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여자들도 남자가 하는 일을 직장 가서 하잖아요.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. 와, 남자들이 진짜 힘들구나 일하는 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요거는 뭐 누가 힘들다 뭐 누가 더 힘들다라는 수치 비교가 아니라 서로 힘듭니다.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아, 진짜 우리 아내가 고생하는구나. 그리고 와이프도 힘들게 일하는구나. 서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. 따뜻하고. 그게 맞다고 봐요. 하여튼 첫째는 좀 특별한 게 확실히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여자들은 왜 재산을 안 줬을까 과거에. 그런 걸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딸들한테는 재산을 별로 안 줬어요. 심지어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.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안 맞아요.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. 만약에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남자 쪽에서 선물 같은 걸 많이 줬거든요. 그러니까 남의 집안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. 옛날에는. 그래서 남의 집안이 된 딸에게 재산을 주면 남의 집안 재산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. 옛날에.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강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사라졌죠. 어떤 가문을 잇는다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졌고. 근데 저는 이제 장손인데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. 땅도 많이 물려주셨고 아버지까지 막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땅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뭐 그 땅이 그래서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어머니가 거기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쌀 정도 얻어 먹는 거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 땅을 파는 거를 이제 안 좋아하세요. 그래서 저는 땅을 못 팔아요. 그냥 재산세 열심히 내는 거죠. 그래도 뭐 그냥 기분이 좋죠. 받으니까. 그래서 제 할 도리는 버텨주고 든든하게 그리고 뭐 묘지 관리하고 뭐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재촉이 돌리고 모내기 하면은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. 얘기한 김에 또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? 딸과 아들의 차이. 그러니까 보통 평생에 이쁜 짓을 하는 거는 다 얘기해요. 아빠들이 딸이라고. 엄마도 딸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해요. 저도 동의를 합니다. 나도 아들이지만 엄마한테 잘 연락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아들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확실히 있는 게 뭐냐면 듬직함이 있어요. 듬직함. 그러니까 아빠의 무게는 언제 느껴지냐면 돌아가실 때 알아요.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. 아빠나 이런 게. 근데 나를 지켜줬던 아빠가 돌아가고 그 방어막이 사라졌을 때 그때 알아요. 아, 진짜 아빠가 큰 기둥이었구나. 그때 느껴요. 돌아가시면.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때 되면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의지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이 갖는 속성 같아요. 그러니까 뭐랄까 큰 일이 있거나 특히 장례를 치를 때 가장 강해요. 그게 보통 남자들도 슬프죠. 되게 어렵죠. 근데 장래가 있으면 보통 아들들이 그때 버텨줘요. 그러면서 같이 그 아들을 기점으로 엄마도 추스리고
딸들도 추스려서 그 장래를 버텨요.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제가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많은 사람은 뭐 키우는데 돈 든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요. 더 벌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들이 생겨요. 애들이 많으니까.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막 왁작지껄하고 그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해요. 아이들을 보면서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면 낳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세상이 험하고 뭐 지구가 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북극곰은 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고 뭐 난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은 게 사실 고려부터 해서 역사상 최고잖아요, 지금.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보면 사실 다 인력이었는데 인력이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죠. 그래서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훌륭한 사람이 돼서 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. 자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